알아보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오늘로 꼭 한 달을 맞았습니다. 민생과 디지털 혁신을 앞세우며 속도감 있게 국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학술회의 논란 등은 여전하고요. 또 한국과의 갈등을 풀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우 인터뷰에서는 스가 총리 취임 한 달의 의미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감성을 원해 커피가 땡겨 삼시세 땡긴다 콜라보 끝으로 트렌디 감성 잡아줘 이 커피 뭐예요? 감성 커피야. 가장 편안해야 할 곳도 자연이 만나야 할 곳도 함께 어울려 행복이 커지는 곳도 집이어야 합니다. 집은 안단테입니다. 여유로운 삶의 템포 안단테. 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국의 반정부 시위 상황에 대한 소식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 태국 정부가 결국 시위를 막기 위해서 조치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태국 정부가 국영방송을 통해서 5인 이상 정치 집회 금지, 또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와 온라인 메시지 금지, 총리실 등 당국이 지정한 장소 접근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 칙령을 발동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많은 집단의 사람들이 방콕 시내 불법 집회에 참석했으며 왕실 차량 행렬을 방해하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행위를 했다면서 이 평화와 질서를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4일 시위대는 인근 지역을 지나던 왕실 차량을 막아서면서 이 왕실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표현했고요. 이를 빌미로 태국 경찰이 밤샘 농성 중이던 시위 주동자 20여 명을 즉시 체포하고 1000여 명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현재 이 정부의 시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대는 방콕 중심 지역에서 민주 세력 저항의 상징인 새 손가락을 들어 보이면서 프라윳 짜노차 총리의 퇴진과 헌법 개정 그리고 체포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네. 한편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지난해 총선 때 이 젊은 층의 지지에 힘입어서 원내 제3당으로 도약한 퓨처 포워드 당이 올 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데서 촉발이 돼서 그동안 금기시되던 왕실에 대한 개혁 요구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네. 이 태국 왕실은 시위대의 개혁 요구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태국 정부가 시위대에 대해서 강경 진압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유혈 사태가 촉발되지 않을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야 될 텐데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사실 이 반정부 시위가 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지금 뭐 이 반정부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났었는데 네네. 결국 이 키르기스탄의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선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키르기스스탄 총선에서 소론바이 제앤베코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과 친정부 성향 정당들의 의회 의석을 싹쓸이하는 이 결과가 나오자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대통령이 이걸 빨리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결국 선거를 무효화시켰다라는 소식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치르겠다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국민들은 그 이후에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한 달 넘게 반정부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현지 시각으로 15일 소론바이 제앤베코프 대통령은 피를 흘리며 국민들에게 총을 쏜 대통령으로 남고 싶지 않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키르기스스탄의 평화와 국가의 통합, 국민들의 단합을 위해 자진 사퇴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키르기스스탄에서 2017년 처음으로 이 평화로운 정권 교체로 탄생한 대통령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던 제엠베코프 대통령은 6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의회는 현지 시각으로 16일 제엠베코프 대통령 사임안을 승인하고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 헌법에 따르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 의회 의장이 맡아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고사 의사를 밝혀서 지금은 총리에게로 위임된 상황입니다. 이 키르기스스탄은 현재 야권의 요구에 따라서 그 당시 총리가 사임을 하고요. 시위대에 의해서 교도소에서 풀려난 야권 정치인인 사디르 좌파로프가 총리가 돼서 새 내각을 구성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 좌파로프 총리의 즉각적인 사퇴 요구에 제엠베코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곧바로 사퇴를 할 경우 예측 불가능한 혼란 사태가 촉발될 수 있다면서 재선거를 치르고 새 대선 일정을 잡고 난 뒤에 그 모든 상황을 좀 정리한 뒤에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유혈 충동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서 자진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예멘 소식입니다. 6년째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처음으로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다고요. 네, 저희가 사실 이 시간에 이 예멘 내전과 관련해서도 참 자주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쪽에 있는 예멘에서 내전이 벌어진 것은 2014년입니다. 요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요. 이 1839년에 영국이 좀 전략적으로 유용성이 있는 남쪽 지역을 무단 점령하면서 자연스럽게 북예멘과 남예멘으로 나뉘게 됐고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찌감치 독립한 북예멘과 달리 남예멘은 1967년까지 영국의 지배 하에 있다가 이 소련의 지원 하에 공산화되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1970년대부터 서로 국경 문제로 갈등과 대립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1990년 5월 잠깐 이 남북 협상에 의해서 무혈 통일을 이뤘지만 시아파가 많은 북부와 수니파가 많은 남부 또 각 부족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충돌을 빚어오다가 결국 6년째 끌게 된 내전이 발발하게 된 겁니다. 네. 자, 2014년 9월 시아파인 북부의 후티족이 시아파 맹주인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전격 남하에서 수도 사나를 점령하면서 시작된 내전은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가 이 예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참전하면서 더 확전이 됐고요. 또 여기에 남부만 따로 분리 독립해야 한다는 분리주의 세력까지 가세하면서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민간인이 10만 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전 인구의 3분의 2인 2천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하지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중재로 후티 반군과 예멘 정부군은 2018년 겨울 이 스웨덴에서 평화협상을 시작했고요. 현지 시각으로 15일이 돼서야 처음으로 포로 교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정부군 및 수니파 연합군 포로 400명과 반군 소속 포로 681명이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중재 아래 서로 맞교환이 됐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예멘 정부 대표단과 반군 대표단이 스위스 글리온에서 일주일이 넘는 협상 끝에 타결한 합의에 의한 건데요. 국제사회는 이번 포로 교환의 시작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내전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그리스 소식입니다. 그리스 극우 정당인 황금새벽당 지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범죄 단체를 구성 운영하고 정치적 반대파들에 대한 폭력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결과 이런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달 7일에 그리스 법원은 5년이 넘는 재판 끝에 황금새벽당을 범죄 조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직 의원 18명에게 범죄단체 운영 가담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고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그리스 법원은 당 창설자이자 현 당수인 니코스 마칼로니아코스를 비롯해서 당 핵심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직 의원 6명에게는 징역 13년형을 그리고 나머지 고위 인사 10여 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서 징역 5년형에서 10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이 황금새벽당은 군인 출신인 미칼로리아코스가 1980년 극우 잡지인 황금새벽을 창간하면서 신나치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지지세를 모아서 이 1993년 정당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쭉 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2012년 총선에서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면서 혐오 정서를 자극해서 전국에서 7%의 득표율을 얻게 됩니다. 이 득표를 가지고 의회 전체 의석수 300석 가운데 18석을 얻어서 처음으로 원내 정당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해 총선에서는 전국 득표율 3%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원내 진입에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그동안 황금새벽당은 외국인 노동자와 좌파 정치인, 노조 활동가, 성소수자 등 이 그들의 이념과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인 폭력을 자행해 오면서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직접적인 이 재판을 받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은 2013년입니다. 네. 이 황금새벽당의 당원이 당시 33세의 파시스트 래퍼인 이 파블로스 피사스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본격적으로 사법 당국의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판결로 황금새벽당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이 정치계에서는 완전히 퇴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한편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극우 세력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면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외신 브리핑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에서 항상 외신 브리핑 코너로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해와 주신 우리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님과는 사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됐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질 않아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다들 좀 약간 놀라실 것 같은데 또 오늘 사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가 마지막 방송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그냥 시즌 1이 마무리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잠시 휴식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이제 마지막 방송이니만큼 우리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님께서 거의 뭐 저희 1년 7개월 동안 계속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네. 소감 한마디를 좀 해주시고 저희 오늘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는 사실 뭐 다른 방송사에서도 국제 시사 프로그램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송이 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 거의 유일하게 데일리 방송으로 국제 정치만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사실은 아무래도 국제 정치에 관심이 좀 덜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주로 우리와 관련된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의 한정된 국제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다면 저희는 멀리 있는 예멘부터 남미, 아프리카 소식까지 굉장히 구석구석 그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네. 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예. 조만간 다시 이 세반시 시즌 2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저희가 무리하게 많이 좀 부탁을 드렸는데도 항상 이렇게 좀 열심히 너무 정성스럽게 방송을 늘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즌2에도 변함없이 저희 세만시의 일원으로 다시 와주시기를 저희도 미리 도장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